여러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6세 박 여사님의 첫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네 등산 모임에서 대장 노릇을 하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가벼운 감기를 앓고 나서 외출이 귀찮아졌다는 이유로 집에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뜨개질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죠. 그러다 지난달 거실에서 리모컨을 집으려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셨을 텐데 이번엔 고관절이 골절되어 결국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박 여사님의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인지 기능은 이미 치매 초입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먹어서 기운이 없는 줄만 알았지. 집에서 좀 쉰 게 이렇게 큰 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이 들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은 82.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네 발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수명은 고작 65.8세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낙상, 즉 넘어져서 목숨을 잃는 분이 한 해에 1,800명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잦아질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이 녹아내리고 몸의 중심을 잡는 평형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 비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이 세상과 단절되는 고립의 고통이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당연히 쉬어야지 혹은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으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정정하던 분을 단 1년 만에 무너뜨린 그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60세 이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죽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박 여사님처럼 다시 활기차게 일어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은 90세가 넘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실 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85세를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나 시술 대신 이 습관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이 습관들이 생명줄인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반드시 사람을 직접 만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듣는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의 눈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경로당 친구여도 좋고 복지관 동료나 동네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도 좋습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3번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살리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박 여사님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기를 앓은 뒤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 안에만 머물렀던 고립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도 고립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몸 안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염증 물질은 통증도 없이 조용히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혈관 벽을 갉아먹고 뇌세포를 하나씩 죽여나갑니다. 2023년 연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악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조기 사망 위험을 무려 32%나 높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웃는 행위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몸속의 염증 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박 여사님도 사람을 피하면서부터 혈관 속 염증이 치솟았고 결국 인지 기능이 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50분 앉아 있었다면 무조건 5분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50대 5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실 때도 스마트폰을 보실 때도 좋습니다. 5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아침에 1시간 동안 열심히 공원을 걸었으니 낮에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분들을 활동적인 감자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머지 7시간이나 8시간을 앉아서만 보낸다면 운동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우리 몸의 엔진을 강제로 꺼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는 순간 다리와 엉덩이 근육은 활동을 멈춥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태워 없애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데 용광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끈적해진 피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와 고혈압의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단 5분만 일어나서 움직여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던 다리 근육이 다시 깨어나면서 혈액 속의 당분을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방전되었던 배터리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박 여사님이 1년 만에 근육이 8kg이나 빠졌던 이유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이 불필요한 짐으로 인식해서 스스로 녹여 없애버립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앉아있는 습관이 박 여사님의 다리 근육을 모두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수칙은 여러분의 노후를 요양병원이 아닌 내 집 안방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3번 사람을 만나고 50분마다 일어나는 것,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에 딱 3일 하루 20분씩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튼튼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격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렇게 근육에 집착해야 할까요? 60세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10년이면 근육의 2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님이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고관절이 부러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뼈를 감싸고 보호해줄 근육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천연 갑옷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연금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의대에서 80세와 9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근육의 크기가 커지고 힘이 강해졌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써주기만 하면 100세에도 자라나는 것이 근육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데 12초 넘게 걸린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의자를 잡고 일어나십시오. 네 번째 생존 수칙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 사이의 틈이 넓어지면서 뇌 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이 뇌 속을 구석구석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박 여사님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드시고 억지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로 만든 잠은 뇌를 강제로 기절시킨 것과 같아서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돌지 않는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듯 뇌에 독소가 쌓이면 결국 인지 기능이 망가지고 치매가 찾아옵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70세가 넘어서 9시간 이상 과하게 자는 것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딱 7시간에서 8시간 양질의 잠을 자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식탁 위의 형령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7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2알에는 12g, 두부 한 모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밥과 김치만 드시는 식단으로는 절대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육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강황이나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식재료들은 몸속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천연 소염제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혼자 계시느라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 혈당은 치솟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며 근육은 더 빠르게 녹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항염증 식재료를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강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등불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강연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하루 일과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76세 박 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 시간표대로 딱 3개월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팡이 없이 동네 마트를 다니시고 예전처럼 등산 모임 친구들과 웃으며 차를 마십니다. 박 여사님이 기적을 만든 그 하루 일과표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십시오. 밤새 우리 몸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 한 잔이 혈액을 맑게 하고 잠들어 있던 장기를 깨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무조건 단백질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계란 2알을 찌거나 두부 반모를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여기에 김치나 나물을 곁들이면 최고의 보약입니다. 빵이나 떡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동안 하십시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발목을 까닥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5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5분 하셔야 합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왔다 갔다만 하셔도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점심은 우리 몸의 염증을 청소하는 항염증 식단으로 준비하십시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조림 요리에 마늘과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진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눕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는 어떤지 10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가능하다면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 15분이라도 얼굴을 마주보며 걸으십시오. 오후는 근육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20분 동안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첫째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입니다. 둘째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입니다. 셋째는 의자를 살짝 잡고 한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입니다. 처음에는 5번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3일을 채우는 끈기입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이나 점심보다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위주로 소박하게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꼼꼼히 닦으십시오. 잇몸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멀리 치우십시오. 대신 잔잔한 라디오를 듣거나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코로 4초간 숨을 마시고 4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뱉는 호흡을 5번 반복하십시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드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이 아픈데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야 하지만 가벼운 뻐근함 정도라면 오히려 근육을 키워야 무릎 연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잡고 아주 조금만 엉덩이를 내렸다가 일어나는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든데 꼭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거나 경로당에 가서 10분만 앉아있다 오셔도 됩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를 오래 드셨던 분들은 당장 끊기가 두려우실 겁니다. 갑자기 끊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낮에 햇빛 쬐기와 잠들기 전 호흡법을 실천하면서 의사와 상의해 서서히 줄여나가 보십시오. 뇌 청소는 오직 자연스러운 깊은 잠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연을 보시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시작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며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100세 건강의 길도 즐거운 소풍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76세 박 여사님은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서럽게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 산 것 같아요. 이제 요양원 들어가서 자식들 고생만 시키다가 가야 하나요? 하며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셨죠. 하지만 여러분, 박 여사님은 요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수칙을 딱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시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매일 아침 직접 두부를 데워 드시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1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신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딱 3개월입니다. 90일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도 박 여사님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밖으로 나가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5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깨우십시오. 둘째 주 3일, 20분의 근력 운동으로 내 몸을 지키는 천연 갑옷을 입고 매일 밤 7시간의 숙면으로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십시오. 셋째, 맵기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항염증 식재료로 몸속 염증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85세를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복권 당첨처럼 어쩌다 운 좋게 걸리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 결심하는 것. 오늘 거실 소파에서 몇 번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 식탁에 무엇을 올릴지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어르신을 보며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3년만 일찍 시작했어도 5년만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어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실 때입니다. 이미 몸이 다 망가진 뒤에 오시면 저 같은 의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신 나 오늘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다. 혹은 나 오늘 운동하고 오니 몸이 아주 가뿐하다. 라며 당당하게 말하는 건강한 부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어다니고 90세가 넘어서도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발로 걷고 내 입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사람 좀 만나고 좀 움직여라 하고 딱 한 번만 말해줬으면 그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박 여사님처럼 넘어진 뒤에 후회하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이라도 내디드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람 한 명 만나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오. 오늘 50분 뒤에 5분만 일어나 거실을 걸으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계란 2알을 꼭 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7시간 동안 평온하게 꿈나라로 떠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3개월 후에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85세를 넘어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도 청춘처럼 멋지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응원하는 국민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약속하신 이 5가지를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